네, 오늘은 명절이라 어제는 이트백님의 시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드보님의 시를 읽어볼까 합니다. 토박이님 어서오세요. 드보님도 시로 되게 옛날부터 유명하신 분이죠. 다스타님 어서오세요. 옥하궁 드보 개울물 굽이쳐 흐르고 솔바람 길게 불어오고 옛 기아 속으로 파랗게 놀란지가 숨어든다. 어느 왕의 궁전인지 알 수 없고 절벽 아래에 남아 얽혀 있구나. 어두운 방에는 도깨비 불 푸르고 무너진 길에는 흘러내리는 물소리 배달 푸구나. 들려오는 소나무 바람소리는 꼭 피리소리 같고 가을빛은 쓸쓸하고 물 뿌린 듯 맑도다. 미인도 죽으면 흙이 되느니 하물며 분단장하고 눈썹 그린 거짓 미인이야. 당시에 모시던 임금의 술에 구물이 되고 돌로 깎은 말만 남아있구나. 시름에 겨워 무성한 풀밭에 앉으니 호탕하게 노래 부르니 눈물이 손바닥을 흘러내린다. 가고 가는 인생길에 영원히 사는 사람 그 누구이든가 반갑습니다. 웰컴. 곡간 1 드보 한 주가 꽃잎 날아 떨어져도 오히려 봄이지만 회오리 바람에 만져 꽃잎 날리니 정말로 시름일세. 시드는 꽃잎 눈앞에 스치는 것 볼지니 지나치면 해롭다고 술 마시는 일 마치 말라.
강가의 작은 집에 빛이 새 둥지 틀고 궁원 곁 높은 무덤에 기린상이 누워있다. 만물의 이치 자세히 미루어 즐거움을 누려야지. 어찌 헛된 이름으로 내 몸을 묶어 둘까. 네, 명절맞이 어제는 이태백님의 시를 읽어드렸고요. 지금은 두보의 시를 읽고 있습니다. 곡강 이 두보 조회에서 돌아와 날마다 옷을 정당 잡히고 매일을 강어구에서 취하여 돌아온다. 술빛이야 늘 가는 곳마다 있지만 사람이 70살기 옛날부터 드물다네. 꽃사이 나는 나비는 보일 듯 말 듯 날고 물을 치고 나는 잠자리 천천히 날아다니네. 만물은 함께 유전한다고 봄 풍광에 말 전하노니 잠시 감상함을 많이 하지 말거니. 화골행 두부 높다란 집에서 살아있는 솔골매를 보았다. 삭상하게도 하늘의 솔골매를 요동치게 하는구나. 처음에는 놀랐다네. 메어놓고 묶어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뚝 서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곧 알게 되었다네. 하가의 묘한 솜씨. 조물주의 조화의 굴에서 교묘하게 깎아온 것이었네. 이처럼 신령하고 빼어난 자태를 그려서 그대들 눈앞에 사물로 채워둔 것이라네. 까마귀와 까치 굽어진 가지에 가득한데 송골매 높이 나니 그들이 달아날까 두렵다네. 머리 돌려 푸른 하늘 보고는 어찌 무쇠들처럼 매몰되려 하겠는가. 긴 날개는 긴 칼과 같아 인간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네.
천지는 공연히 높고 넓기만 할 뿐 아름답게 목칠한 그림이 그저 소슬하다네. 아득히 구름과 모래볼판 끝을 생각하니 절로 연기와 안개 속에 새의 날개짓 있다네. 나는 지금 마음속으로 무엇을 슬퍼하여 발걸음 돌아보며 혼자 울적함에 적어 있다네. 예, 명절에 맞아서 이 고전 시인, 어제는 이태백님, 오늘은 두보님의 시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태양 아래 산다님 반갑습니다. 뜻이나 이 계피를 다 이해할 순 없지만 정말 명시라는 그냥 마음은 드네요. 수맹 운경 두보 한락이 극하니 휘어진 머리에 마음 아파 밤 깊어가니 촛불의 붉은 불빛 애석하여라. 서로 만나도 오래 함께 지내기 어려우니 이별의 시간을 결코 서두르지 말자꾸나. 다만 운하수 떨어져 날 밝으니 드럼나니 어찌 술잔을 비움을 사양하리요. 내일 아침이면 세상 일에 끌리어 눈물을 닦으며 각자 동서로 떠나게 될 것을. 음, 8807님 반갑습니다. 봉답 잠잠 보걸 견증 두보 깊숙하고 맑은 궁궐 조회를 마치고 다른 길로 돌아간다. 그대가 승상을 따라간 뒤에 나는 이라문 동쪽으로 돌아온다. 늘어진 버들까지 푸르고 곱디 고운 꽃술은 붉기만 하다. 친구여, 좋은 시구 얻어서 오직 백두옹에만 지웠구나. 송가가 놀출여주 두보 중서성 오동나무 부질없이 온들에 그늘 남긴다. 고생하며
고향을 돌아가는데 떠나거나 머물거나 봄날 흥치 줄어든다. 궁궐의 청문가 떨어지니 구름 낀 산 자라산이 깊숙하리라. 사람 일생에 태수자리도 귀하니 기민머리 침입은 받아들이지 마오. 다들 반갑습니다. 주로 조회에 참석하고 나서 시를 지은 게 몇 개 있네요. 이 시를 마지막으로 읽어볼까 합니다. 동일낙성 배아련 원앙제묘 두보 북극성을 짝하여 노자의 무덤은 닫혀있고 높은 곳에 의지한 금원의 울타리가 기다랗다. 묘를 관리하는 사람은 엄숙히 예를 갖추고 묘를 관리하는 사람은 엄숙히 예를 갖추고 부조를 관장하는 사람은 급한 일을 처리한다. 푸른 기와는 첫 추위 밖에 없고 첫 추위 밖에 있고 구리기둥은 우주의 한 기운 옆에 있었다. 산하는 아름답게 수놓은 문을 구축하고 해와 달은 조각한 대들보에 가까이 닿아 있다. 신선의 자두나무는 서린 뿌리가 크고 부드러운 난초에 큰 잎이 빛난다. 세가는 옛 역사책에는 빠져 있으나 도덕경은 지금의 왕에게 전하여졌다. 하가 중에서 앞선 사람을 보니 오도자가 그 세계에서 멀리 홀로 뛰어났다. 울창하게 늘어서 지축을 옮긴 것 같고 절묘하게 뛰어나 궁궐과 담장이 생동하였다. 다섯 성이는 골룡포를 나란히 그려 있고 모든 관리들은 기러기 떼처럼 늘어서 있었다. 면류관은 모두 뛰어나게 빛나고 받쳐진 깃발은 모두가 휘날리고 있었다. 겨울 푸른 잣나무는
붉게 빛을 남기고 겨울 붉은 배나무는 멀리 서리를 맞아 있었다. 풍경은 옷 같은 기둥에 올려오고 노천에 우물은 새 난간이 얼어 있었다. 몸을 낮추어 두 나라에서는 낮은 관리였지만 경전을 전하여 한나라 황제가 공손히 받았다. 신을 길러 만약 죽지 않았다면 절박함을 기르며 다시 어느 땅에 있을까? 라마? 다들 반갑습니다. 차 한 잔 또 마시고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 아니네요. 두 번째 이야기, 사랑 이야기 차 한 잔 마시고 해드릴까 합니다. 다들 집에 계신가요? 오늘도 제가 배우는 과목은 아니지만 저희 학교 통행동의 심리학 중에 사랑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사랑은 왜, 그리고 누구와 인간은 사랑에 빠지는 것일까요? 다른 인간과의 연합이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욕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명대님 반갑습니다. 네, 사랑에 대한 이야기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와 같이 고립된 사이에서는요, 더욱이 다른 사람과 사랑을 통한 연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인간은 외롭고 고독함으로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사랑의 요소는 이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요소는요, 근접성, 유사성, 상호성, 신체적인 매력, 성적인 매력, 이렇게 있는데요. 아니구나. 사랑의 요소는 근접성, 유사성, 상호성, 이게 세 가지가 있네요. 사랑이나 호감의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접성.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음악, 예술품, 인간의 얼굴 등과 같은 새로운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 자극에 익숙해지고 그 대상에 대해서 호감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계속 보면 호감이 간다는 거죠. 사람들은 만나야 정이 들고 서로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요소 긍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사성. 사랑하는 사람과
가치관, 생활관, 취미 등에서 비슷하다는 것은 서로 좋아하고 사랑을 느끼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연구해 보면 신앙, 가치관, 태도, 관심, 지적인 능력 면에서 서로 유사한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인종별로도 같은 인종에 대해서 대체로 호감을 느끼고 사랑에 빠집니다. 네, 사랑의 요소 유사성이었습니다. 세 번째, 상호성. 사랑의 요소 상호성.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만큼 상대방도 나를 좋아한다는 인식, 즉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아하면 상대방도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서 좋아하는 짝사랑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사랑 이야기는 사랑의 요소에 대해서 근접성, 유사성, 상호성에 대해서 공유해봤습니다. 차 한잔 마시고 마지막 이야기, 치유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해요.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공유하고 있는 챕터를 한 4권 세네 권 정도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를 잃어가면서 지켜야 할 관계는 없다. 네, 이 책의 저자 이지영님은요, 한국 게스탈트 상담심리학에서 인정한 게스탈트 치료 전문가이시고요. 그리고 정서 코칭 조절센터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심리학회에서 이렇게 공인한 상담심리사 1급, 네, 보건복지부가 공인한 정신보건 임상심리사입니다. 네, 이별을 어떻게 하면 이별의 그 시련의 아픔에서, 상처에서 잘 헤어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었어요. 네, 시련의 아픔에서 벗어나는 방법. 처음에는 충분히 분노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이별을 타당화하고 그리고 자신의 자존감을 복원하라. 이별로 상처받은 감정은요, 충분히 느끼고 표현해야 사라집니다. 그래야 시련의 아픔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은 안전하게 해소해야 돼요. 안전한 사람을 찾거나 안전한 상황, 장소에서 또는 안전한 방식으로 분노나 슬픔을 느끼고 충분히 표현을 발산하세요. 안전한 대상은 주로 친구나 가족 등이겠죠. 친구나 가족 등에게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슬픔을 표현하세요. 또는 안전한 상황인 혼자 있는 방이나 자신의 자동차 등에서 분노나 슬픔을 해소하세요. 방바닥을 긁어가면서 쿠션을 때리면서 그 분노와 슬픔을 몸 밖으로 꺼내세요. 오리야 미안하다. 제가 안고 자는 오리. 좋아하는 걸로 하지 말고 베개로 해볼까요?
시원해 아픔. 자, 얘는 형체가 없으니까 괜찮겠다. 얘도 제가 안고 자는 건데. 방바닥을 긁으면 소리가 안 좋잖아요. 아, 쿠션을 때리면서 그 분노와 슬픔을 몸 밖으로 꺼내세요. 단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지요? 슬퍼. 슬프다. 슬프다. 나쁜 놈아. 나쁜 놈 슬프다. 예, 감정의 이름을 정해주고 계속 입으로 얘기하는 거죠. 감정의 단어를 명명하고 이를 말이나 글, 몸을 이용해 밖으로 꺼내고 그 감정의 주의를 집중해서 끝까지 감정이 없어질 때까지 말을 하면서 슬퍼, 슬퍼, 너무 슬퍼, 화가 나, 화가 나. 이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 따라간다는 거는요. 그리고 나면 어느 순간 비워지고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이 듭니다. 안전한 대상이 없다면,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면 안전한 방식으로 분노나 슬픔을 해소하세요. 노래방에서 상처받은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하와 슬픔에 집중하면서 밖으로 꺼내보세요. 운동할 때도 자신의 한한 감정에 집중하면서 그 감정을 몸을 통해서 밖으로 꺼내어 버린다는 느낌으로 해보기 바랍니다. 춤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서러움에 집중하면서 그 감정을 춤을 통해 밖으로 꺼내 놓는 의식처럼 쳐보세요. 다트나 격투 등의 게임을 통해 한한 감정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종이 있잖아요. 종이를 상대방이라고 생각하고 갈갈이 찢어보세요. 왠지 모를 시원함이 느껴질 겁니다. 2번째, 이별을 타당화하라. 실언으로 인해 상처받은 아픈 감정을 해소하는 작업을 했다면 이제 이별을 타당화하세요. 이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힘든 것이거든요. 이별을 그럴만하다고 타당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연애하면서 안 좋았던 점을 모두 적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만 기억하려 하는데 그러면 이별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휴대폰 메모장이나 문서에 연애하면서 느꼈던 부정적인 점들을 작은 것까지 적어보세요. 종이도 괜찮고, 어떤 메모장이든 괜찮습니다. 핸드폰 메모장이든. 그 사람의, 헤어졌던 사람의 작은 단점까지도 다 적어보세요. 연애하면서 느꼈던 부정적인 점들을 작은 것까지 모두 낱낱이 적어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잘 만나지 못해서 관계가 멀어졌다. 그 사람과 연애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을 할 수 없었다. 그 사람과 식성이 맞지 않았다와 같이 적으세요. 둘째, 상대방의 단점들을 모두 목록에 적어보세요. 연애할 때는 상대방의 단점을 보지 않으려 하고 좋은 점만 보려고 하지요. 그러나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서 휴대폰 메모장이나 문서에 컴퓨터 한글이나 그런데 상대방의 단점들을 모두 찾아 적어보세요. 아는 만큼.
이때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는 게 좋습니다. 자신은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려 했기 때문에 단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잘 못 봅니다. 잘 봅니다. 주변 사람들은 잘 봅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분 상해할까봐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지요. 헤어지고 나서 물어보면 그들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연인들의 단점들을 속사포처럼 쏟아낼지 모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연인의 단점들로 인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연인과는 이뤄질 수 없는 관계였음을 깨닫기도 하지요. 저는 주로 매일 일 있을 때는 휴방을 하고 있고요. 8시 전후로 노래 들려드리고, 그리고 9시 정도부터는 시 이야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 이야기, 그리고 사랑 이야기,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연의 아픔에서 벗어나는 방법, 연인과는 이뤄질 수 없는 관계였음을 깨닫기도 하지요. 만약 여유가 있었다면 상대방의 이별 행동을 이해하라는 노력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이 왜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입니다. 네, 세 번째, 이별을 타당할 수 있는 글이나 책, 동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인연이 좋은 인연이다. 될 인연은 그렇게 힘들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와 같은 글들을 통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신의 자존감을 복원하라. 이별을 타당화했다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나를 복원해야 합니다. 시련을 겪고 나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장점 50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식성이 좋다, 치아가 가지런하다와 같이 사소한 것까지 모두 찾아보세요. 자신의 장점을 작은 것까지 구체적으로 적다 보면 스스로에게 매우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소에는 장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좋은 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에 대한 장점을 알려달라고 하면 본인이 인식 못하는 장점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점 목록을 만들었다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장점의 목록의 내용을 자주 되뇌어 보세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스스로 세뇌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읽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가 장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과 계속 연인으로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운동이나 음악, 취미활동 등의 주의를 분산시켜 보세요. 몸이 건강할 때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핵심은 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 자신을 가꾸고 건강한 성취를 맛보면서 자존감을 높일 뿐 아니라 실현에 대한 아픔을 주의를 전 연인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친구들을 만나거나 동호회에 참석하거나 새로운 모임에 나가는 등 다양한 인간관계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잇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시련의 끝.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충분히 아파하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어야 헤어졌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리고 아픔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시련은 삶의 많은 부분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만들며 좀 더 성숙하고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깊게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시련의 아픔에서 벗어나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아픔에서 벗어나는 길을 안내해 줄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지요. 상처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상처의 아픔을 잘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상처의 아픔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수용의 다음 단계에는 새로운 인연에 대한 희망이 자리합니다. 그래, 내 인연이 언젠가는 나타나겠지. 그 인연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라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시련의 아픔에서 벗어나는 방법 얘기해드렸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매일 불렀던 자장가, 10년 이상 매일 불렀던 자장가 2번 부르고 올해 제가 화요일 날에는 일이 있어갖고 휴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다시 뵐게요. 8시 전으로. 이상하다. 자세가 이렇게 삐뚤어 보이지.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뜨가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 양도 다들 자는데 딸님은 영장으로 은구슬금구슬을 보내는 이 한밤 잘 자라 우리 아가 잘 자거라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뜰가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 양도 다들 자는데 딸님은 영장으로 은그슬 금그슬을 보내는 이 한밤 잘 자라 우리 아가 잘 자거라. 저는 이제 좀 강의를 듣다가 자야 되겠어요. 네.
화면을 이렇게 켜두고 제목을 바꿔야 돼.